안녕하세요. 금일은 다양한 선박 뉴스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박 및 해양 분야의 시장 변화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이야기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주한 렌즈 벙커링 선박의 성가 차이입니다. 5월 말에 스페인의 이바이저 회사는 세 척의 렌즈 벙커링 선박을 한국과 중국에 발주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히디연대포에서 수주했으며 수주한 두 척의 렌즈 벙커링 선박의 규모는 18,000큐빅미터급입니다. 선박의 성가 수준은 척당 9,750만 달러 수준입니다. 해당 선박은 영국의 쇠사에 용선될 예정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허동종화 시프빌딩에서 수주했으며 수주한 한 척의 렌즈 벙커링 선박의 규모는 18,600큐빅미터급입니다. 선박의 성가 수준은 척당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해당 선박은 프랑스 토탈에너지사에 용선될 예정입니다. 선박의 총 길이는 135.9m, 선폭은 24.5m, 설계 속도는 12노트입니다. 지트마크 3 플렉스의 렌즈 화물창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며 BOR, 보일 오프 레인은 하루당 0.26%로 낮습니다. 한국과 중국 조선소에서 수주한 렌즈 벙커링 선박의 성가 차이는 750만 달러로 약 8% 수준입니다. 렌즈 벙커링 선박의 수요는 선박의 렌즈 연료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이 같은 수요에 대하여 준비한 조선소가 결국에는 선박 수주를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형국입니다. 당분간 렌즈 연료 선박의 발주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로 렌즈 벙커링 선박의 수요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의 경우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상이 될 것입니다.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발주가 증가하고 그 이후 암모니아 연료용 벙커링 선박의 발주가 이어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렌즈 벙커링 선박과 다르게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의 설비는 암모니아 관련 처리 시설이 추가되므로 선박의 성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이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둘째는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계약 변경 소식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10월 오세아니아 선주와 체결한 88,000큐빅미터급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버넷시 두 척 건조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 계약이 변경된 주문은 15만 7천 데드웨이트급 수에즈막스 원유 운반선 두 척입니다. 변경 주문된 선박은 엔지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 아닌 스크러버가 설치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공시에는 공개되지 않은 발주 선주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한국 선주인 시도 시핑입니다. ST현대중공업은 2027년 9월 인도를 목표로 88,000큐빅미터급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버넷시 두 척 건조 중이며 총 수주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 척당 선박 계약금은 약 1억 2,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수에즈막스 원유 운반선에 수정된 계약 금액은 약 1억 7,200만 달러이며 척당 선박 계약금은 약 8,600만 달러이며 2027년 2분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발주 변경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시도 시핑에서 보유한 신조 계약의 가치는 약 7,8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번 선박 발주의 변경 배경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관심이 컨테이너선과 원유 유조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최근 몇 달 동안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모레의 선박 유형에 대한 신규 건조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발스 시프 브로커즈는 작년에 56척의 벨그시블레이시를 주문했습니다. 수에즈막스 부문은 2025년 현재까지 총 340만 톤의 수에즈막스 선박 22척이 발주되었다고 LI 시프 브로킹이 보고하면서 더 강력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레스 시프 브로커즈는 현재 135척의 수에즈막스 유조선이 건조 중이며 이는 선박수 기준으로 활성선단의 거의 20%를 차지하며 대다수는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아 운임비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유음 반선의 발주가 이어지는 것은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 및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로 발주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향후 몇 년간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는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계약에 대한 추가 소식입니다. 2025년 5월 22일 영상에서 일본의 나이기, 모에, K라인의 합작사인 원해만 6000TU급 렌즈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총 12척 발주 소식을 전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회사의 공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박 관련 뉴스지 및 선박 브로커 등의 발표 자료에는 이미 수주가 완료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발주 선박의 척수는 8척 확정의 4척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성가 수주는 척당 2억 2천만 달러, 총 금액은 26억 4천만 달러, 약 3조 6,270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선박의 수주 공시가 나오고 뉴스지에 도배가 되는 시점의 주가는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넷째는 브라질 기업의 선박 발주 추진 소식입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는 51억 달러를 투자해 2026년까지 52척의 신규 선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CEO 마그다 샴브리아르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참석한 포르토 데 이타자이 행사에서 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페트로브라스의 선단을 현대화하고 외국 용선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브라질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정된 계획은 이전 목표를 초과하여 선박 수를 48벽에서 52척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발주 규모에는 해상 석유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보급선, 유조선 및 지원보트가 포함되며 특히 2030년까지 매일 200만 배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오스 유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펜너브레스는 선박 건조에서 45에서 65%의 현지 자재를 의무화하며 브라질 자재와 노동력을 우선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세계에는 자유무역 시대가 경제의 논리였다면 트럼프 시대가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조 산업이 뒤처진 국가에서는 전 세계의 분업화된 산업 구조를 잘 활용하다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은 시대에 뒤처지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정 부분 자국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옳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와의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페트로브라스의 계획에서 한국 조선소가 어떤 사업적 기회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브라질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 조선 산업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미 지역에 대한 조선 산업에 대한 분석과 사업적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한국해운사 선박 발주 소식입니다. 페노션의 신규 선박 투자 공시 내용입니다. 페노션이 투자 예정인 선박은 초대형 원유음 반선, 벨CC, 2척에 대한 것입니다. 투자 금액은 선박 한 척당 약 1억 2,750만 달러이며 총 금액은 2억 5,400만 달러, 원화로 3,509억 원입니다. 투자하는 선박의 성가 수준을 보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성가 1억 2,5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성가의 미세한 차이는 환율이 낮아지면서 달러 표시 성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선박에 대한 투자 기간을 보면 시작일이 2025년 6월 12일로 이미 선박 건조에 대하여 조선소와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발주 선박의 사양은 회사의 탈탄소 방침에 따라 렌즈 또는 어모니어 연료로 운항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설계될 예정이며 대체 연료 시장 상황에 맞춰 확정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2분기입니다. 한국해운사의 규모가 중국에 비하여는 적은 이유와 함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높은 성가 수준이 선박 발주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예전과 같이 성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선박 발주를 고려 중인 선사들이 있다면 사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투자로 미래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박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선박 산업에 있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는 선박 발주가 지난해 대비하여 60% 이상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이 같은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된다면 향후 4년 이후 선박 물량 감소에 따른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산업 사이클 관점에서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 및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에 투자하는 회사,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 발주를 중국과 한국 조선소 중 어디로 진행하는 것이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미국의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규제가 초기이고 이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회사별로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로 중국으로 발주 물량은 감소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으로 선박 발주가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조선, 해양 분야의 시대 흐름이 기존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 관련 회사들은 투자에 있어 미래 분석이 끝나면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시장을 선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의 투자가 한국과 일본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면 선박 건조 슬롯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복잡하고 혼돈의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대처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이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